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0%대 초저금리 기조는 이어가기로 했지만 내년 중반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급발진 문제로 수사를 받아온 도요타 자동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연방사법당국은 도요타가 안전 문제를 감추고 운전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러턴시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건립됩니다. 건립위원회와 플러턴시가 구체적인 양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고 백남준 선생의 대표작들이 LA에서 부활했습니다. 고 백남준 선생의 서거 8주년 특별전에는 미국에서 보기 힘든 작가의 말기 작품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국제사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의 개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자고 시중에 푸는 돈을 한 달에 100억 달러씩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낮추고 0%대 초저금리 기준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월 650억 달러인 채권 매입 규모를 5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금융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당초 850억 달러였던 월 채권 매입액을 650억 달러로 200억 달러 줄인 상태입니다. The spending and production data, while somewhat weaker than we had expected in January, are roughly in line with our expectations as of December. 0% 가까운 초저금리 기조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다만 조건이 성숙될 경우 내년 중반쯤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도 실업률 목표치 달성과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실업률은 6.7%였습니다. 연준은 대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경기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외부 변수를 고려해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 상한치를 3.2%에서 3%로 0.2%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은 더 떨어져서 6.1%에서 6.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문제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무려 12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도요타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감추고 운전자들을 속여왔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의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벌금 12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으로는 최고액입니다. Toyota will fully admit wrongdoing. It will pay a financial penalty of $1.2 billion. 미 사법부는 도요타가 의도적으로 안전 문제를 감추고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운전자들을 속였다며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3년 동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당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The company will submit to rigorous review by an independent monitor that will examine and assess the manner in which Toyota regularly reports safety issues. 도요타 급발진 문제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렉서스 차량을 몰던 한 경관이 숨지면서 불거졌습니다. 도요타는 내부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이 미숙했다는 등 자동차 결함을 부인하다 뒤늦게 1,2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이번 도요타 사례는 진행 중인 제너럴 모터스사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60만 대의 리콜을 결정한 제너럴 모터스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한 지 10여 년 만에 자동차 결함을 인정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플러튼 시의회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플러튼 시가 구체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3년여에 걸친 건립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So, without further ado, I call the question. Those in favor of the memo of understanding, please indicate by saying aye. Aye. Any opposed? Hearing none, it carries unanimously.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플러턴 시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플러턴 시의회가 안건을 승인한 직후 더그 제피 플러턴 시장과 기념비 건립위원회 측은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플러턴 시는 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향후 관리를 맡게 됩니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건립위원회가 부담하며 예상 비용은 총 $200만. 이 6.25 발발 65주년이 되는 2015년 6월 25일 전에 이걸 건립을 완공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기대입니다. 현재 기념비가 세워질 장소로는 플러턴 힐크레스트 공원 남쪽 방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7에이커 면적에 메가더 동상을 비롯해 3개 또는 4개의 동상이 들어서고 참전 미군 전사자 34,024명의 이름이 비석에 모두 새겨지는 것을 원칙으로 세부적인 디자인이 추후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별 모양이 5개가 쓰는데 면이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 면마다 750명씩 이 별 하나에 7,500명 이름이 들어갑니다. 건립위원회 측은 구체적인 양해 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된 $30만 더해 국가보훈처 등 한국 내 예산 지원 요청과 공식 기금 모금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이곳 힐크레스트 공원에 들어서면 우정의 종각에 이어 한미 우호 동맹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러턴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남준 선생의 대표작들이 LA에서 오랜만에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기 힘든 작가의 말기 작품들이 전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연결된 TV 모니터가 누워있는 거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소형 모니터를 단 난쟁이들이 전선으로 얽혀 있습니다. 바로 고 백남준 선생의 말기 대표작인 걸리버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인 걸리버 여행기의 한 장면을 미디어에 구석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하는 그 미디움들도 물감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비디오나 아니면 다른 걸로 변할 것이다. 정보화 세계가 오면서 인간의 소외 그리고 새로운 미술의 미디움들 이제 그런 것들 함께 표현하신 거죠.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주제로 삼았던 작가의 작품 세계는 또 다른 구속을 경고해 줍니다. 눈과 입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영상을 통해 인터넷에 넘치는 정보로 점령당한 현 세대를 보여줍니다. Maybe it's more that it can take. So maybe what we have inside ourselves is too much. 동양과 서양,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를 자처한 백남준. 하지만 유년 시절 친구의 기억은 조금 다릅니다. 그 오래된 기억을 안고 어린 시절 친구가 작품을 통해 백남준 선생을 찾았습니다. 내가 아는 백남준이의 성격으로서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천재의 그러한 발상과 작품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들 이해를 못하고. 이번 특별전은 LA에서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소재하고 있는 CMA 갤러리의 이전 기념으로 기획됐습니다. 전시회는 앞으로 2달간 계속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맨하튼을 가보신 분들은 관광마차를 한 번쯤은 보셨거나 또 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뉴욕시가 이 관광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바로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속적인 항의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기자입니다. 센트럴파크의 관광마차. 뉴욕 맨하튼을 대표하는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맨하튼에서 이렇게 관광마차를 끄는 말들은 모두 220여 마리. 하루에 9시간을 일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마차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말들은 자동차 매연이 가득한 이 맨하튼 거리를 차량들과 함께 뛰기도 합니다. 뉴욕시는 최근 관광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동물단체의 지속적인 항의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And I believe it's time to end horse carriages in New York City. 하지만 마차에 생계가 걸린 마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 누구보다 말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I mean, what else? Then the horses go on vacation, minimum 5 weeks to 8 weeks vacation, and all the days that we stay home or we're sick, we can't work. Don't worry about the horses, worry about the people because we are the one who take care of them. 관광마차의 추억을 가진 이들 역시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I've been growing up looking through images of Central Park in the winter and in the summer from the horse carriages, and now I'm feeling like I'm deprived of something very important and something very dear to me. 이제는 너무나 복잡해진 맨하튼 거리에서 마차 관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은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사람들과 관광 수입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뉴욕시 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 크림반도는 아주 신속하게 러시아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합니다. 연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인들과 친러시아계 의원군들이 우크라이나 군기지를 잇따라 인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기지의 경우 이미 러시아 측이 통제권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Спички это не игрушка. Прошу дословно это понять. 크림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관과 일부 장교들을 억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Мы ничего не можем сделать. Против толпы ничего. Неорганизованно все как-то.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의 합병을 가속화하기 위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교량 건설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크림 합병 조약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의회 비준 절차도 이번 주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전까지 서방과 러시아의 타협안 마련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연기선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게 대한민국에게는 걱정거리라는 분석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게 된 걸 북한이 주목할 수 있고 북한이 위기가 생길 경우 중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은 북한과 중국에게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등 미국 내 대표적인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크림반도 사태를 전례로 들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의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에서 일하는 중국계는 5천 명이 넘고 사업차 북한에 살거나 자본금을 투자한 중국인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크림반도 합병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내 대북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는 러시아가 미국을 의식해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 중국에 동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세계 3위의 핵전력을 포기한 이른바 부다페스트 합의가 백지화된 만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찾은 중국 측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어떤 해법을 갖고 돌아올지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